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수도에 불가결한, 꼭 필요한 단전호흡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빗다림입니다. 오늘 얘기는 빗다림의 놀라운 효과, 이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 빗다림의 놀라운 효과. 그 빗다림의 놀라운 효과를 증진시키려면 빗다림을 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단전호흡을 한 거는 아마추어들이 한 거고, 이제부터는 프로의 영역에 들어가는 빗다림입니다. 프로의 세계에 진입하는 단전호흡입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를 만드는, 그리고 능력을 만드는 이런 단전호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는 행위는 그렇게 신비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그동안의 단전호흡은 1차, 눈을 아래로 뜨고 이 눈에서 하단전을 응시하는 게 1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전호흡 하는 방법, 빗다림의 방법에서 두 번째 응시 방법을 해음혈과 백회혈과 회음혈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그 수평을 그어서 그 십자로 만나는 데가 원래 진정한 하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균형의 눈을 만드는 빗다림 터. 그래서 두 눈의 시선을 뒤로 해서 두 시선을 백회혈에서 회음혈 수직선에 맞추어서 흡입하는 숨과 시선이 맞춰서 하단전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아마추어 호흡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들이 하는 호흡법을 얘기합니다. 이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방법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개의 눈을 요 시선에 맞추어서 숨을 흡입할 때 백회혈과 회음혈의 중앙선에 맞추어서 숨이 하단전에 도달할 때까지 시선과 숨이 함께 하단전에 옵니다. 하단전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숨을 마셔서 하단전에 오고 숨을 마시면서 하단전에 왔으면 유턴을 해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위에 백회혈까지 올립니다. 백회혈까지 올릴 때 여기에서 시선은 아래로, 눈알을 아래로 하면서 뒤로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숨을 흡입할 때는 아래입니다. 시선이. 여기에서 하단전에 도착해서 유턴해서 올라갈 때는 시선을 위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시선을 아래로 하고 뒤로 이 시선을 맞춰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숨을 마셔서 그 숨이 하단전에 도착할 때까지는 시선, 눈 알맹이는 아래로 한 채 여기에 도달되고, 여기에서 유턴을 해서 올릴 때는 시선을 올립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시선을 올리는데 한 번에 쫙 올리는 게 아니고 하단전에서 위로 올라오는 만큼씩 올려서, 그거는 이게 올라온 만큼 이 시선, 눈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시선이 숨을 선도하는 겁니다. 시선을 올리면서 숨을 올려서 백회월까지 옵니다. 이 백회월까지 온 뒤 하단전으로 내려갈 때는 이 시선을 천천히 밑으로 하면서 밑으로 시선이 내려간 만큼씩 이 숨도 밑으로 내려서 하단전에 도착하는데, 이때 백회월에서 하단전으로 내려갈 때는 마신 숨을 내뱉습니다. 백회월까지 와서 위로 올라간 시선을 밑으로 내리면서 내림과 동시에 숨을 코로 내뱉지만 이걸 좀 형상화시키면 알기 쉽게 내리면서 숨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뱉는 건 아닙니다. 숨을 내뱉는다는 것을 알기 쉽게 형상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1번은 아마추어 시절에는 눈의 시선을 아래로 한 채로 백회월과 해음열의 수직선, 그리고 외피에 있는 하단전이라고 하는 데서 수평선을 그은 그 안쪽 몸통 한 가운데 십자로가 하단전입니다. 그럼 숨을 마시면서 눈을 아래로 한 채 뒤로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마신 그 숨하고 함께 내려갑니다. 그 다음 요 유턴을 해서 위로 올릴 때, 이건 아마추어 시절이고 이건 이제 정말 프로가 됐습니다. 위로 올릴 때 아래로 고정되어서 늘 호흡을 아직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눈의 시선을 위로 올립니다. 이래서 백회월까지 이제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마신 숨을 내보낼 때 마신 숨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코로 내보낼 때 내려가는 만큼 시선도 함께 쫓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숨과 시선이 하단전에 오면 눈은 최대치로 아래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그냥 숨으로만 간단히 얘기하면, 숨을 마셔서 하단전까지 올 때 그동안에는 이 시선을, 눈 알맹이를 아래로만 고정하고 이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시선을 뒤로 초점을 맞춰서 하단전으로 올 때는 마찬가지지만 유턴을 해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만큼 이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선이 위로 올라가서 백회열에 올라오면 이 시선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을 내보낼 때 숨이 나가는 것만큼 이 시선을 밑으로 내리면서 호흡도 밑으로 내려와서 하단전에 도착하면 이것도 서서히 밑으로 내려와서 시선도 최대치로 아래를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눈알맹이를 최대치로 아래로 이렇게 하고 호흡을 했는데 이제는 숨을 하단전에 마셔서 도착할 때까지는 아래로 있지만 이 숨을 서서히 끌어올려서 백회월까지 가는 동안은 오면서 이 시선도 함께 올려서 백회월에 오면 최대치로 시선을 올리고 숨을 내보낼 때 밑으로 내려올 때 서서히 같이 내려와서 하단전에 도착하면 최대치로 아래로 눈이 시선이 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아래로만 고정할 때보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10번만 긴 호흡을 하면 그동안에 했던 호흡보다 기의 느낌이라든가 에너지의 활성화가 어마어마한 변화로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단전호흡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1, 2, 3, 4라고 그러면서 설명한 게 지금은 이게 10분 정도씩 30분밖에 안 되지만 시간의 거리로 하면 이 1이라는 항목이 3개월을 반복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5개월이고 뭐 4개월도 있는데 이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5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최소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단전호흡을 처음 시작해서 이 호흡을 하려면 최소한도 1년 정도 단전호흡을 한 후에 지금 이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한 호흡, 한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게 4, 5초, 6, 7초가 됐다면 1년 후쯤에 지금 이 호흡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호흡이 최소한도 30초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셔서 천천히 하단전으로 오고 유턴을 해서 저 백회월까지 가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는 올 수 있는 것, 그거는 30초 이상의 한 호흡이 안 되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호흡은 길고 가늘고 깊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엄청 좋은데 단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눈 알맹이가, 이 알맹이가 아래로 위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래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만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정신적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정신적 나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남들이 보기에 귀신이 씌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헛소리하게 됩니다. 그 헛소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소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 이름을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입니다. 그들은
헛소리를 또 다른 말로 뭐뭐라고 굉장히 미화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소리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뭐라고 미화해서 현재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현상도 생기고, 두 번째는 온몸이 아주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들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환영, 환청, 헛소리,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 알맹이가 최대치 우회로 고정되어서 그렇게 단전호흡, 그 빗다림을 열심히 하면 이런 세 가지가 생기는데, 온몸이 차가워졌다는 것은 온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현대의학, 서양의학으로는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빗다림을 할 때, 단전호흡을 할 때 눈 알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추어와 프로를 그 영역을 이거로 가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 시선을 아래로 하고 호흡을 했던 거를 이제는 서서히 숨이 여기까지 오고, 이 숨이 백회열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시선을 했다가 내려올 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이거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쓸 확률이 거의가 8, 90%입니다. 눈 알맹이가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 상태가 뭡니까? 거의가 기절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기절을 하면 신자위밖에 없습니다. 이 동공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동공을 최대치로 위로 올려놓고 이거를 한 달만 호흡을 하면 이런 현상들은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귀신을 자기가 본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아주 나쁜, 정말로 아주 나쁜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안 하고 연일 때도 내 시선이 위에 있는가 아래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기도를 할 때든가 빗다림을 할 때 이 알맹이가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 안 해도 습관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단전호흡을, 이 빗다림을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3개월 정도를 이거를 쭉 이렇게 이 100개월까지 하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몸이 어떤 에너지가 꽉 채워져서 빵빵한 걸 느낍니다. 빵빵한 거를 느끼면서,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옛날에는 무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무아의 상태. 그 무아의 상태를 나는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진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진공 빗다림 상태가 됩니다. 진공 빗다림 상태가 됩니다. 빗다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빗다림 상태를 쭉 유지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변화는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2개월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렇게 올리고 내리는 이 숨쉬기를 계속하면 어느 날인가 백회열의 뚜껑이 조금 열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이런 상태를 미리 안다면 이 백회열을 눌러보면 거기가 말랑말랑해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숨 쉴 때 볼록볼록하기도 하고 아주 아기들의 백회열을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혈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를 우리가 돌대가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대가리라고도 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옆구리를 눌러도 안 들어가고 앞에 배를 눌러도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밥통이라고 합니다. 돌대가리라고 하는 건 느낌이 딱딱해져서 뇌가 원활치 않게 된 상태가 돌대가리고 밥을 많이 먹어서 밥통이 됐다는 건 육체적 함몰, 바보, 육체적으로 뻣뻣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진공 빗다림을 한 달, 2달 쭉 하다 보면 백회열이 열리는 상태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가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열릴 정도면 백회열이 열릴 정도로 단조로운 호흡, 빗다림이 진화가 되었다면 몸 내부도 가끔씩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때는 위장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장 안에 아까 저녁에 먹었던 미역 이파리가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아주 재미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혈들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단전이라고 하는데도 내 단전호흡 하는 중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몸 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다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면 점점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서 눈 감은 시선으로 안의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주천이라든가 무슨 대주천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늘 맘만 먹으면 됩니다. 이게 서주천이라거나 대주천을 할 때 이렇게 등뼈가 있으면 등뼈 하나하나에 등뼈를 생각만 해도 등뼈 하나하나 그리고 혈 하나하나에 기가 다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디든지 생각을 하고 시선을 보내면 어디든지 기들이 그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쉬운 일례로 이거를 안 들었을 때는 이 힘이 없다, 이거 들 생각만 하면 이렇게 이거 안 떨어뜨리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모이듯이 우리의 몸속의 기도 이 현상하고 똑같이 에너지가
모여듭니다. 이래서 진공호흡이, 진공 빗다림의 상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몸 상태는 이런 몸 상태에서 이런 몸 상태가 됩니다. 이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사나이 몸에서 소녀의 몸 상태가 됩니다. 진공호흡을 하는 상태에 이르면,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의 몸은 그 전에 좀 변화가 되고, 진공호흡을 계속하면 남자라면 사나이 몸에서 소녀의 몸 상태로 됩니다. 우선 소녀와 사나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나이들은 이 뒤에가 이렇게 주먹만한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주면. 근데 진공 상태에 빗다림을 할 정도가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종아리에 이런 알통들이 있었는데, 진공 상태가 될 정도 한 1년 반 정도 빗다림을 하면 이 종아리가 소녀 종아리처럼 이렇게 날씬해집니다. 이래서 빗다림을 하면 상대적인 파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씨름을 할 때 누구하고 붙잡고 넘어뜨리게 하는 힘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나 혼자 내 몸을 그냥 앉혀놓든지 서 있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강건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드러워졌습니다. 세포 얘기로 하면 이만하던 세포들이 요만해졌습니다. 근데 요만한 세포들이 살로 차있던 세포들이 어느 정도 기들이 운행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여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빗다림을 하는 이유는, 단전호흡을 하는 이유는 그 우주 에너지라는 기를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고, 세포들이 이렇게 살로만 있던 세포를 이렇게 분자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건 이만한 세포로 있는 겁니다. 살이 빠졌다는 건 세포 수는 똑같은데 요만한 세포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나이의 몸에서 소녀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렇게 울리불리하던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이쁘게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에서 보면 외공을 익힌 사람은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크고 근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공의 소유자들은 호리호리한 선비 스타일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맞잡고 싸우는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혼자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사나이 같은 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3시간을 가부좌에서 앉혀놓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빗다림을 해서 세포가 작아졌고, 떡탄 세포가 이렇게 분자화가 이루어진 세포를 가진 사람들은 24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판 같은 세포를 가지고 단시간 내에 힘쓸 수 있는 꽃갱이질이나 삽질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 파워, 이것도 강건한데 그 파워 말고 세포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파워를 강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 같은 그 근육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는 강건이 아니라 그냥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빗다림을 하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9시에 잠자고 식사 시간 30분 전에 시장길을 느끼고 소식 10km, 15km만 매일 걷고 수도자가 아니라면 하루에 단전호흡을 30분, 빗다림을 30분만 해도 1년 정도면 사나이 몸에서 소녀 몸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한 번 변화하면 1년을 그렇게 해서 변화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5년은 갑니다. 요요 현상이. 만약에 2년을 한다 그러면 10년 갑니다. 5년을 한다 그러면 20년 갑니다. 그 5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요요 현상하고는 거리가 먼 내 몸을 새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몸이 사나이 몸에서 몸이 소녀의 몸으로 변화됐으면 느낌과 마음은 안 바뀌었을까요? 한 개 바뀝니다. 느낌이라는 게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딱딱한 데서 아주 섬세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모성을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나이에서 소녀의 몸, 사나이 느낌에서 소녀의 느낌을 가졌다는 것은 모성에 가까워진 겁니다. 모성은 신성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빗다림 쭉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한 번에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효과를 보려면 뭐를 유지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일상 유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일상이라는 거는 매일 똑같이입니다. 한결같이. 이제 제가 많은 수도자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수도가 잘 안 되는 그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자 생활하기 이전에 그동안의 일반적인 삶을 사는 일반적인 생활 공간에서 일상 유지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수도라는 거를 해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가 이만하다면 이분은 파장이 이렇습니다. 그럼 좀 한가해지면 파장이 이런데 화를 내도 파장이 이만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수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잔잔할 때는 이런데 일탈이 되면 이만해집니다. 수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잘 못하면 일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크니까 일탈을 많이 합니다.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수도를 한다고 하면 수도자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수도는 무슨 하늘에서 뭘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이 땅의 일이라고 하면 이 땅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만 수도를 해도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상을 유지 못해서 뭔가 다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랬던 사람이 수도를 한다고 그래서 수도를 하면서 그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얻을 게 진짜 개뿔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도란 일상생활하고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수도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그 일상을 유지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옛날 사람들은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등상은 뇌만 좋으면 우등상 탈 수 있는데 원래 개근상은 그 일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 일상을 이루어내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일상을 쭉 유지해서 이 사람이 개근상을 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마음,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일상을 유지하는 게 이 동서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생에 진 죄,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업 때문에 그랬는데 서양은 원죄 얘기를 합니다. 원죄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귀족들은 일을 안 합니다. 노동을 안 합니다. 노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족이니까. 그러면 원죄를 탕감하려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하는 것만큼 원죄를 탕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입니다. 그럼 일을 일답게 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성공시키려면 일상적으로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원죄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업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일 시작하기 전에 뭐 죄인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사람 살아가는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모레가 오늘만 같아라. 그 일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 일탈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그러면 일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상 유지하는 게 형벌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게 만든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시지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형벌을 받냐면 신한테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갑니다. 정상에 올려다 놓으면 떼구르륵 하고 굴러내립니다. 또 바위를 올리면 또 떼구르륵 굴립니다. 이 사람은 바위를 올리다가 올렸다가 굴러떨어지면 또 올리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을 나타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위 올리는 게 이게 뭐냐면 설거지입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올려놓은 거는 이제 완성입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굴러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점심 때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점심 설거지를 해서 산호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완성 끝났습니다. 근데 바위가 또 때리르 굴러 내려왔습니다. 이게 저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 일상을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애가 다 정상에 올라가서 끝났는데 또 뚜루룩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나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아침을 준비하고 그 아침 먹은 상을 설거지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좀 아이고 완성 그랬는데 점심 때 또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게 원죄 때문에 합니까? 업 때문에 합니까? 죄 받은 일입니까? 죄 탕감하는 일입니까? 그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이 유지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양의 시지푸스의 그 신화를 보면 그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상은 형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수도를 한다 그러면 수도에서의 그 일상생활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을 똑같은 걸 보면서 매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안 됩니다. 그걸 유지해야 수도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유지, 일상 유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드는 사람들은 수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일상의 유지를 새로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수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이제부터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요담에 만나겠습니다.